기초간호와 응급간호에서 응급처치 보고 있죠? 페이지 256죠? 응급처치, 골절, 탈구, 염좌, 강직 볼게요. 자, 골절의 정의 볼게요.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진 상태를 말하죠. 단순 골절과 복합 골절로 나눠지는데요. 단순 골절은 뼈 자체만 부러진 거, 복합 골절은 뼈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 조직의 손상을 겸한 상태를 말하죠. 자, 종류는요. 폐쇄성 골절과 개방성 골절이 있죠. 자, 폐쇄성 골절은 뭐죠? 바깥과 통해 있지 않는 상태인 단순 골절을 말하죠. 개방성 골절은요. 부러진 뼈 끝이 피부를 뚫고 나온 복합 골절을 말하죠. 자, 밑에 5-16을 보시면 이런 현상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증상 볼게요. 보통 단순 골절, 뼈만 부러진 것은 어떻게면요. 자, 부러진 곳이 저리고 아프고 부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복합 골절은 말 그대로 다른 조직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고 피부를 뚫어서 창상이 겹치면 부러진 뼈 끝이 보이며 출혈로 인해서 쇼크를 동반하는 거. 여기는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내용이죠. 자, 특징 응급처치 볼게요. 단순 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치는 바로 뭘까요? 복합 골절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거죠. 자, 먼저 중요한 거 위주로 볼게요.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내용은요 3번에 있죠. 복합 골절에 있어서 지압법을 출혈 방지하고 만약에 출혈이 있으면 지혈제를 사용하고 소독한 붕대로 감아준다 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주의할 점은 환자의 부러진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4번 골절 부위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부목이죠.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하죠. 골절의 경우 수술 전과 수술 후 붓기가 있으면 냉찜질을 하지만 붓기가 가라앉고 재활 단계에 가서 관절이나 인대의 강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하죠? 온찜질 하죠. 자, 붓기가 있으면 냉찜질, 인대의 관절의 강직을 줄일 때는 온찜질. 잘 구별하셔야겠죠? 자, 옆에 팁 볼게요. 자, 골절 환자의 응급처치.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반드시 객관식 문제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한번 체크해서 볼게요. 1번 기도 후 순환의 평가를 실시해야겠죠. 일단 치명적인 손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지 손상에 대해 평가를 하고 안정시킨다. 상처를 고정하기 전에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안정화와 지혈을 선행해야 한다. 명백한 골절편 돌출 시에는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멸균 드레싱을 대어준다. 고정은 추가적인 손상, 골절편에 의한 2차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사지의 동통 감소를 위해서라도 시행하여야 한다. 부목은 손상 부위와 상하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신경혈관계 상태는 부목 고정 전후에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부목 고정 후 손상된 사지를 거상하고 이 말 중요하죠. 냉찜질을 해서 종상을 감소시켜야 한다.
음식물 섭취 시간 기록을 하고 수술적 처치가 가능하게 금시시킨다. 통증이 심하면 환부에 구소적 냄새질을 하되 몸을 보온하도록 하셔야겠죠. 자, 밑에 팁 볼게요. 골절의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 원칙 엄청 중요하죠. 시험에도 잘 나오죠. 근골격계의 손상에는 안정, 고정, 내찜질, 환부, 거상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모 볼게요. 자, 부목의 목적은 뭘까요?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게 부러진 뼈에 의한 신경 자극을 줄여 통증 유발을 감소, 근육, 신경, 혈관 등의 더 이상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증대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 원칙 볼게요. 이런 것도 객관식 문제에 꼭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가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1번 다친 부위를 잘 보아야 한다. 옷은 잡아당겨서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부목을 하기 전과 후에 부상 이하 부위의 감각과 순환을 점검하여 기록한다. 사지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으면 부드럽게 잡아당겨 반듯하게 편다. 궤망된 상처는 중요하죠. 소독하고 거즈로 덮은 후 부목을 댄다. 부목을 사용할 때는 다친 곳의 위와 아래 관절이 함께 고정되도록 하시고요. 부목에는 패드를 잘 대어야 하고요. 개방성 골절이 있을 때 튀어나온 뼈 끝을 억지로 피부 속으로 밀어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넘길게요. 생명이 위협한 상황 때문에 부목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어야 하고요.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부목을 대어야겠죠. 자, 앞에 팁을 넘겨볼게요. 257조 팁 마지막. 자, 심하게 각이 져서 골절된 장골은 부목을 대기 전에 곱게 펴야 하고 척추,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의 관절은 똑바로 펴지 말고 관절 부위의 골절은 발견된 그대로 부목을 대어야 되겠죠. 억지로 막 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넘길게요. 이제 인체 부위에 따른 골절 볼게요. 자, 먼저 헤드라인만 볼게요. 자, 인체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골절 뭐 있을까요? 뇌진탕, 두개골, 골절, 비골, 골절, 하하골, 골절, 쇄골, 골절, 늑골, 골절, 척추, 골절, 주관절, 골절, 전박과 손관절, 골반, 고절, 고관절 골절이 생기고 마지막 대퇴골 골절이 생기죠. 다시 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머리부터 볼게요. 자, 머리는요. 자, 어쩔 때 생길까요? 둔기로 머리를 맞든가 사고로 두개골 뇌 손상을 받는 경우를 말하죠. 자, 증상 볼게요.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두개골 골절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귀, 코 혹은 입으로 출혈이 있고 뇌압 상승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동공의 크기가 다르고 반신불수 상태가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응급처치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얼굴빛이 참백하지 않는 한 부상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서 안정하게 눕혀주고요. 자, 중요한 거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머리에 절상이 있으면 붕대로 감고 병원으로 옮기셔야겠죠. 자, 옆에 팁의 제일 위에 볼게요. 두개골 골절의 관찰.
자, 머리를 고정시키고 두개골을 촉진하며 귀나 코에서의 분비물이나 유황 돌기에 반상 출혈이 있는지 관찰하고요. 안면골을 촉진하고 동공을 잘 관찰하여 환자가 웃을 때 입 모양과 구강의 치아 배열 상태, 눈꺼풀 처짐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비골 골절 볼게요. 자, 비골은 뭘까요? 코뼈 말하죠. 자, 날아오는 공에 맞든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대충 볼게요. 자, 코는요, 부목을 댈 수는 없죠. 어떻게 할까요? 소도 땡꺼즈를 대어 두고 사두 붕대를 메어서 병원에 보내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하고 골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지만요, 그냥 누르러만 볼게요. 말 그대로 입이 입 구조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잘 맞지 않고 말하기 힘들고 입은 벌어져 있고 침 벌어지는 거 말하죠. 이럴 때는 머리 자체를 부목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옆에 팁을 보시면 교통사고 골절 환자 간호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모의고사 문제집 보시면 한 문제씩 나오니까 볼게요. 교통사고 골절 환자 발생 시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어주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부목을 대어주는 이유는 골절 환자를 옮기기 전에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복합 골절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쇄골 골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봤을까요? 신생아가 이제 분만에서 나와갖고 많이 생기는 거 쇄골 골절. 쇄골 골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바로 바비스킨 판사. 확인해 볼까요? 자, 어딜 피시냐면요. 어디서 봤는데,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신생아가 쇄골 골절로 생기면은, 그 쇄골 골절로 인해서, 그 신생아가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124쪽 펴보시면요. 124쪽 펴보시면요. 네, 제가 반사 이름을 잘못 말이네요. 네, 찾으셨나요? 출생 시 뇌의 손상 또는 2개 내 이상 있으면 모로 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찾으셨나요? 네, 이게 지금 그 반사를 말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신생아 중에서 골절 중에서 찾았습니다. 132쪽을 펴보시면요. 네. 132쪽 펴보면요. 쇄골 골절이 가장 흔한 출생시 손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골절이죠. 그 중에서도 네, 제일 밑에 보면은 골절이 증상이 없을 수 있으나 팔을 움직이지 못하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자, 모로 반사가 뭐였죠?
자, 모로반사 보였죠? 조용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자극을 주면 발바닥은 안쪽으로 양쪽 발가락이 닿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활짝 펴며 팔은 포옹하는 자세를 하게 된다 했죠? 근데 아이는 쇄골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팔이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그게 바로 쇄골골절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네, 이것이 연결해서 성인에서는 이제 볼게요. 자, 쇄골골절은 자, 어깨를 구부리게 되면 팔꿈치를 구부리고 팔을 가슴에 대고요. 어깨 통증이 있거나 붓거나 멍울이 맞아지는 걸 말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팔걸이 붕대법으로 부상당한 쪽의 팔은 손이 팔꿈치보다 약간 높게 해서 반대쪽 어깨에 대어 삼각거리로 매고 다시 팔 전체가 몸에 차붙게 삼각거리로 매게 하는 거죠. 성인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도 쇄골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어쩔 때 이제 분만하고 이제 보통 이제 흔하게 나타내는 외상이라 했죠. 그럴 때는 팔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그 모로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후유증으로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에 처음부터 아이를 신생아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반사작용이 잘 생겨야 이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늑골골절 볼게요. 늑골골절은요, 뭐 중형형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척추골절 볼게요. 척추골절 별표 쓰시고요. 네, 중요하니까요. 네, 볼게요. 자, 원인은요, 기차, 자동차 사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거물이나 바위에 깔렸을 때, 척추뼈가 골절되고요. 자, 증상 볼게요. 경추의 골절시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물건을 주었을 때 단단히 잡지 못하며 요추 골절시는 발가락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말하죠. 자, 응급처치 볼게요. 자, 객관식 문제 꼭 나올 만한 문제죠. 먼저 척추골절시는 처치보다 우선적으로 구조를 요청하시고요. 몸을 똑바로 눕히고 척추 쇼크를 예방. 부상자의 머리를 들거나 일으켜 앉히거나 세우거나 걷게 하여서도 안되며 음료수를 먹이기 위하여 목을 높이는 것은 금물이고요. 경추, 흉추, 요추의 손상이 있어서도 전신 부목 위에 바로 눕히고 경추 고임대로 대고 삼각근으로 메어서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척추 골절 환자는 판자처럼 단단한 침상을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옆에 척추 골절 환자의 처치 볼게요. 1번 척추 골절 환자는 머리가 흔들리거나 고개를 들면 신경계 손상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전신 부목을 사용하여 몸을 똑바로 눕혀서 운반하고요. 2번 경추 골절 시 호흡과 의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수술을 받은 후 견인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실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척추 골절 환자의 침상은 판자처럼 단단한 것이 좋다고 했죠. 4번 등과 목을 똑바로 유지하고 잘 받쳐주는 것이 운반 시 가장 중요하고요. 5번 척추의 과도 신전, 굴곡, 회전 등을 예방하고요. 6번 또 다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와 목을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7번은요. 척추 골절로 인해서 체간부 석고를 한 환자에게는 관찰과 무진을 통해서 복부 평만을 확인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척추 쇼크. 척추가 손상되면 곧 척추 쇼크 상태가 되는데 즉각적으로 감각, 운동, 순환 기능이 손실되고 자율신경 기능과 반사 반응이 완전히 소실됨으로써 교감신경 기능의 손상으로 저혈압과 섬액이 나타나며 매우 위험한 상태가 오는 걸 말하죠. 넘길게요. 자, 주관절 골절은요, 중요한 내용 아니지만요. 네, 이것도 부목을 대어주고요. 전박과 손관절. 자,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부목으로 고정한다는 거. 그냥 이 정도로만 보고요. 골반, 골절. 좀 볼게요. 골반, 골절, 응급처치. 출혈로 인한 쇼크를 방지하고 전신 부목 위를 보고 누워있는지 앙하의 자세로 하게끔 흔들리지 않게 병원으로 보내주셔야겠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골반골절의 특징. 골반골절은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호발하고 개방성 골반골절은 사망률이 높고요. 골반골절과 함께 잘골신경과 좌골동맥이 손상받을 수 있고요. 반신마비, 점상출혈, 혈뇨, 빈맥,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 볼게요. 자, 흔히 누구한테 생기죠? 노인에게 많이 생기는 골절이고요. 자, 응급처치 볼게요. 정형외과적 응급상황으로 일어서면 안 되고요. 외가부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닿는 긴 부목을 부상당한 다리에 대고 삼각건을 이용하여 부목과 다리를 고정시켜야겠죠. 자, 옆에 그림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퇴퇴골 골절. 자, 퇴퇴골은 인체 뼈 중에서 가장 강하고 무거운 뼈라는 거죠. 자, 이것이 골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에 의한 쇼크를 예방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데 나와 있죠. 뼈가 돌출되어 조직 손상이 있을 경우 멸균거즈로 상처를 덮어주고 긴 견입 부목을 사용하여서 고정을 해야겠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요축 골절 환자의 음반시 주의사항. 자, 미치 자세에 앙하이를 취하게 한 후 몸을 고정시키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탈구 볼게요. 자, 탈구라는 게 뭐예요? 강한 충격에 의해서 뼈가 관절에서 빠진 상태를 말하죠. 자, 증상 중요하죠. 고통과 함께 모양이 변하며 부종이 있고 기능장애와 통증으로 쇼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염자 볼게요. 염자는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증상이죠. 이게 정형외과 가면은 흔히 나타나는 것이 보통 염자죠. 자, 정의 볼게요. 근육 운동 또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떨어졌을 때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터져 갈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뼈에 지지하는 인대 등이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증상은요, 통증 있고 부종 있고 피부가 변색이 생길 수가 있죠. 자, 넘기기 전에 자, 발목을 삐었을 때 응급처치 볼게요. 자, D자 넘기식 또 나오긴 하는데, 자,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다리를 상승, 얼음 찜질, 손상 24시간 후에는 열치료. 이 정도 볼게요. 넘길게요. 자, 염자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염자된 부분을 높여준다. 두 번째, 얼음 찜질. 세 번째, 체중을 지탱하지 않는다. 네 번째, 마사지를 금하고 안정시킨다. 다섯 번째, 손상 24시간 후에는 열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손상 부위를 고정해야겠죠. 옆에 팁 볼게요.
자, 염자의 손상 기전. 보통 자, 2번부터 볼게요. 염자는 관절이 정상 운동 범위를 초과하여 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고요. 염자는 주로 족관절, 슬관절, 결관절에 발생하고요. 경학염자는 경미한 통증과 함께 종창을 유발시키고요. 압박 붕대와 착용, 거상 12시간 동안의 얼음찜질, 부하 체중의 감소 등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강직 복귀예요. 자, 어쩔 때 강직이 생길까요? 심한 활동에 의해서 근육이나 조직이 굳고 손상을 입히는 것이며, 아니면 조직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터져서 갈라질 수 있는 걸 말하죠. 자, 증상은 뭘까요? 옆에 팁 보시면 날카로운 통증, 심한 압통, 근육이 움푹 들어갔거나 단단하게 뭉친 근육, 기능 저하죠. 자, 응급처치 중요하죠. 자, 이거는 다르죠. 근육을 안정시켜주며 반드시 더움을 찜질하고 보온해 주셔야겠죠. 자,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1번 골절의 경우 응급처치로 부목을 대어줄 때는 어떤 상태에서 시행될까요?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는 거죠. 2번 골절 환자를 옮기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복합 골절 예방. 3번 타박상을 입었거나 관절이 삐었을 때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뭘까요? 찬물 찜질. 관절이 정상 운동 범위를 초과하여 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뭘까요? 염좌죠. 자, 오늘은요 이렇게 탈구, 강직, 염자, 골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요 중독하고 이물질 보고요. 그 다음에 익수, 출혈, 손상까지 다룰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침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해야 진도가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